은퇴를 앞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매달 꼬박꼬박 750만 원 넘게 벌던 시절,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믿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만 써도 되겠지 하던 계산은 늘 어긋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55세에 은퇴한 전직 금융맨 김성훈 가명씨입니다. 연봉 9천만 원, 업계에서도 능력 인정받던 중간 관리자였지만 퇴직 1년 만에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8만 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김 씨는 평생 돈을 다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은행 여신팀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하며 수많은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고 자산관리 고객들에게 투자 조언도 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작 자신의 노후 재무 설계에는 무심했습니다. 내가 금융 쪽인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자만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퇴직 전 모은 예금 8천만 원, 총 2억 원 남짓한 자산으로 그는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은퇴 직후의 착각이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김 씨는 이제 나도 한가한 인생이다라는 해방감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은 늘 외식,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어났고 평일에도 골프 약속이 잡혔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나가던 지출은 어느새 퇴직 전보다 많았습니다. 조금 줄이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쌓이자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투자 실패였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인 1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지만 그는 시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해 배당률에만 혹해 종목을 고른 탓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주가가 빠지자 불안한 마음에 손절을 반복하며 손실이 커졌습니다. 내가 늘 보던 시장인데라는 과시는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구조의 변화 부재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김 씨는 여전히 서울의 34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차량 유지비, 각종 구독료까지 매달 고정 지출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출만 유지되자 자산은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퇴 8개월쯤 지나 통장 잔고가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김 씨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단기 아르바이트와 강의 일을 찾아 나섰지만 코로나 이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금융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요즘 우리도 힘들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1년 만에 매달 750만 원을 벌던 시절에서 매달 0원으로 떨어진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곧 심리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금융 잘 안다더니 왜 우리 노후는 이 모양이야 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딸은 이제 나한테 용돈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루던 건 돈이었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생활 구조와 관계였다는 것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김 씨의 실패에는 3가지 핵심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은퇴는 수입의 중단이 아니라 소비 구조의 재설계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끊기면 쓰는 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출 패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외식 대신 집밥 중심으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생활의 리듬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지출은 퇴직 전보다 더 늘어납니다. 둘째, 은퇴 직후의 투자 결정은 심리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 돈이 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장을 충분히 관찰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한 뒤에 투자해야 합니다. 배당주든 ETF든 배당률보다 지속성과 분산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초기에 잃은 돈은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자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소비로 공허함을 메우고 투자로 자신감을 회복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의 자리를 잇는 것보다 관계의 자리를 잇는 것이 훨씬 큰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 씨는 최근 소규모 재무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으로 살던 나를 잃었던 거예요. 지금은 비로소 진짜 돈의 의미를 배우는 중입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한 은퇴가 아니고 돈이 적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꾸준히 버티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퇴직 전의 연봉이 아니라 퇴직 후의 루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구조로 살 것인가? 내 통장이 아니라 내 삶의 밸런스는 안전한가? 그 질문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연봉 9천만 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김성훈 씨의 하루는 늘 정해져 있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8시에 회사에 도착하고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를 정리하며 고객의 돈을 관리했다.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분주함 속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나 그 삶은 너무 갑작스럽게 멈췄다. 정년을 5년 남기고 회사를 떠났을 때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낯선 공백으로 다가왔다. 첫 달엔 해방감이 있었지만 두 달째부터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낯설었고 은행에서 거래처 대신 번호표를 뽑고 앉아있는 자신이 어색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것은 그동안 모아둔 자산뿐이었다. 하지만 돈은 줄어드는 속도가 벌어들이던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문제는 계산이 틀렸던 게 아니라 감정이 계산을 이겼다는 점이었다. 은퇴 이후에도 그는 과거의 자존심을 유지하려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식사는 여전히 중급 레스토랑에서 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쪼잔해 보이기 싫다는 마음 하나가 매달 지출을 키웠다. 금융 전문가였지만 그가 간과한 건 인간의 심리였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재무적으로 보면 김 씨의 은퇴 실패는 매우 전형적이다. 퇴직 직후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움직였다. 퇴직금 절반을 주식에 넣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배당주도 흔들렸고 원금의 20% 가까이를 잃었다.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단기 매매를 시도하면서 손실은 더 커졌다. 퇴직자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심리적 보복 투자다. 내가 금융을 몰라서 잃은 게 아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자존심이 판단을 흐린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는 줄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퇴직 전에는 절약할 이유가 없었고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엔 지출을 줄이는 게 생존의 기본이 된다. 문제는 단순히 외식을 줄이고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수준이 아니다. 돈이 없으니 못한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감정의 재훈련이 필요하다. 인간의 소비에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식사 자리는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였고 브랜드 옷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이런 소비를 줄이면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다. 그래서 은퇴 후의 절약은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심리적 훈련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초기에 3단계 재설계를 권한다. 첫째는 현금 흐름 재정비다. 한 달 생활비를 실제로 기록해보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는 자산의 안정화다. 주식과 같은 변동성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배당 ETF나 단기 채권처럼 현금 흐름이 꾸준한 자산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는 심리적 루틴의 회복이다. 은퇴자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는 게 더 위험하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감이 소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 봉사활동, 동호회 같은 루틴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씨는 1년의 혼란을 지나며 결국 일상 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처음엔 은행 창구에서 볼 때마다 부끄러웠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다시 했다. 나도 지금은 고객 입장이 됐어라며 웃어넘기자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후 그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재무 상담을 시작했다.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곳에서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은퇴 후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로 유지된다.
연봉이 사라지면 인간의 정체성도 흔들린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였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정체성의 해체다. 김 씨가 통장 잔고 38만 원을 보고 절망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감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이 진짜 은퇴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그는 사회적 가치를 다시 쌓고 있다. 작은 강의, 봉사, 상담을 이어가며 그는 자신이 가진 경험을 나누고 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하다. 은퇴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다. 직장에서의 성공 방식은 은퇴 후에도 통하지 않는다. 조직은 당신의 실적을 보지만 노후는 당신의 습관을 본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쓰는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투자했는가 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퇴직 후의 삶은 결국 균형의 문제다. 돈과 마음, 관계와 시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 어떤 자산도 오래가지 않는다. 김성훈 씨의 실패는 많은 중장년이 마주할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된다. 지금은 풍족하더라도 언젠가는 매일을 계산해야 하는 날이 온다. 그때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는 연습과 버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속도가 느려진 인생의 새로운 설계다. 빠르게 돈을 모으던 시절에 자신을 놓아야 비로소 진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만족감이고 연봉보다 소중한 건 내일도 일어날 이유다. 삶의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버틸 마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